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야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해외로 또 국내로 여행 한번 다녀오려 하면 설레는 마음 한편으로 은근히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분신과도 같으니 여행 가방 말입니다. 금지호격 귀한 물건들을 정성껏 싸서 보냈는데 내 눈앞에서 사라진 그 가방이 저 너머 공항 뒷길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을지 생각하면 밤잠 설치를 노르시지요. 실제로 어떤 직원은 가방을 마치 자식하듯 소중히 다루지만 또 어떤 직원은 마치 원수 대하듯 가방을 툭툭 던지기도 하거든요. 미국 뉴저지의 한 공항에서는 직원이 가방을 아주 무심하게 휙 밀쳐버리는 모습이 포착되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화물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남긴 수백 건의 양심 고백을 폴리사히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사실들이 참 많더군요. 설마 내 가방에도 이런 일이 싶으시겠지만 지비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미리 알면 소중한 내 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공항 직원들이 정말로 내 가방 속에 있는 귀중품에 손을 대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슴 아프게도 내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직원분은 자기 일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시지요.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고 항공사 측에서 휴시하며 인정하기 싫어하는 도둑질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전에 일했던 한 직원은 내 동료 중에는 아예 값나가는 물건을 노리고 이 일을 시작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짐을 옮기지만 속으로는 어느 가방에 금부치가 들었나 살피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직원은 우리는 절대 안 훔칩니다. 그러다가 잘린 사람 연락 받거든요라고 말하더군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도둑질하다가 일자리 잃은 사람이 있다는 건 결국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지요. 특히 보석이나 값비싼 향수 조그마한 가전제품처럼 작으면서도 비싼 물건들이 주된 표적이 된다고 합니다. 남의 물건을 탐하는 그릇된 손길로부터 우리 짐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이제부터 하나씩 조곤조곤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도둑질도 걱정되시겠지만 사실 현장 직원들이 털어놓는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도둑을 맞는 것보다 더 흔하게 일어나는 일, 바로 내 귀한 가방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행방불명 사고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깨비 장난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분명히 내 눈앞에서 보냈는데 나중에 보면 감쪽같이 사라진 것처럼 공항에서도 유독 잘 사라지는 가방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거울처럼 번쩍거리는 가방이나 금속 재질이 가방입니다. 에이, 예쁘고 튼튼해 보이는데 왜 싶으시겠지만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요즘은 공항이 참 똑똑해져서 사람이 일일이 가방을 수레에 싣고 옮기지 않습니다. 가방 손잡이에 붙은 길다란 종이 딱지, 그 막대 부호를 기계가 번쩍하고 읽어서 어느 비행기로 보낼지 척 결정하는 자동 관리 체계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문제입니다. 가방 겉면이 거울처럼 너무 번쩍거리면 기계가 쏘는 빛을 그대로 반사해서 튕겨내 버립니다. 그러면 기계는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버려서 어라, 여기 가방이 없네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지요. 한마디로 내 가방이 기계 앞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이렇게 길을 잃은 가방은 기계 구석 어딘가에 처박혀서 누군가 직접 발견해 주기만을 할 일 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해서 비싼 돈 들여 번쩍이는 가방을 샀는데 이게 도리어 화근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에이, 설마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겠어 하실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주인을 제대로 못 찾거나 망가지는 가방은 100개 중 1개도 안 되는 아주 낮은 확률이긴 합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말썽이 생긴 가방이 무려 3,30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 숫자를 들으니 갑자기 남의 일 같지가 않지요.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그 주인공이 내가 되면 그건 100%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공항에서 짐 찾는 곳에 서 있을 때 남들 다 가방 챙겨서 웃으며 떠나는데 나만 덩그러니 남아서 텅 빈 회전판만 넉넉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이지요. 자식들 줄 선물이며 여행지에서 입을 고운 옷까지 들이든 그 가방을 잃어버리면 그 여행은 시작부터 난감한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가방을 고르실 때는 겉모양의 화려함보다는 기계 눈에 잘 띄는 실속 있는 것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칠레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를 가방 고를 때도 발휘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방이 아예 사라지는 것만큼이나 속상한 일이 또 하나 있지요. 바로 애지중지하던 가방이 여기저기 긁히고 깨진 채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내 물건을 어떻게 다뤘길래 이 모양이 됐나 싶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보면 공항 직원들이 가방을 마치 공놀이하듯 휙휙 집어 던지는 영상들이 돌아다니는데 그걸 보면 정말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싶어 혀를 차게 됩니다. 하지만 화를 내시기 전에 그들의 속사정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지사지라고 하지요.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 생각해보면 조금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짐을 옮기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그분들도 가방을 던지고 싶어서 던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비행기 이착륙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옮겨야 할 짐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몸이 10개라도 모자한 상황인 거지요. 한 직원은 이렇게 털어놓더군요. 하루에 수백 개의 가방을 옮기다 보면 박근도에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장갑은 땀과 이슬에 젖어 축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가방 안에는 볼링공처럼 무거운 게 들어있고 손잡이까지 고장나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남의 소중한 재산이 아니라 내 허리를 잡아먹는 괴물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라고 말이죠. 참으로 골병이 든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일손은 족하고 시간은 촉박한데 티약뼈 아에서 혹은 엄동설란 속에서 무거운 짐을 하루 종일 들었다 놨다 하다 보면 어느새 정성껏 다루기보다는 일단 빨리 처리해야겠다는 생각만 간절해진다는 겁니다. 특히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늦어지기라도 하면 공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밀린 짐들을 제 시간에 비행기에 실으려면 살살보다는 빨리빨리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지요. 결국 200개가 넘는 가방이 뒤에 줄을 서 있는데 비행기 뜰 시간은 다가오니 조심성보다는 속도가 앞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예전에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정신없이 일하던 시절 생각해보면 마음은 굴뚝 같아도 일일이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던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분들도 사람인지라 극한의 상황에 몰리면 부드러움보다는 거친 손길이 먼저 나가게 되는 모양입니다. 비행기 시간에 맞추려는 필사적인 몸부림 끝에 우리 가방이 조금 거칠게 다뤄지는 면이 있다는 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공항 뒷면에 숨겨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소중한 가방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현장에서 뼈가 굵은 직원들이 직접 전하는 비결이니 귀담아 들어보셔요. 첫 번째는 바로 가방 바퀴입니다. 에이, 바퀴가 거기서 거기지 싶으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발이 튼튼해야 천리 길도 마 않는 법이지요. 가방 바퀴가 하나라도 삐딱하거나 잘 안 굴러가면 짐 옮기는 분들은 그 가방을 밀어서 옮기려다 자꾸 넘어지니 결국은 짜증이 나서 휙 집어 던지게 됩니다. 반대로 바퀴가 매끄럽게 잘 굴러가는 가방은 굳이 던질 필요 없이 승밀면 되니까 훨씬 부드럽게 대접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여행 떠나시기 전 가방 바퀴의 기름은 못해줄 망정 잘 돌아가는지는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배낭이나 손가방보다 바퀴 달린 가방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요. 두 번째는 가방의 겉감입니다. 요즘은 딱딱한 재질의 가방을 많이 쓰시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겉면이 너무 매끄럽고 번지르한 소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가방은 자기들끼리 쌓아두었을 때 미끄러지기도 쉽고 자동 이송 장치 위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쉽거든요. 빛 좋은 게살구하고 겉만 번지르했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깨지기라도 하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가방을 가지고 계신다면 가방 겉면을 감싸는 전용 덮개를 씌워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주렁주렁 달린 끈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가방에 달린 긴 끈이나 손잡이가 너덜너덜하게 풀려 있으면 이게 기계 톱니바퀴나 돌아가는 벨트에 끼어버리기 식상입니다. 그러면 기계가 멈추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지요. 내 가방을 찾기 쉽게 하려고 긴 리본이나 끈을 매달아 두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도리어 화를 부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가방에 예쁜 그림 딱지를 붙이거나 색깔이 선명한 테이프를 살짝 붙여서 표시하시는 게 훨씬 영리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며 가방에 짐을 꾸역꾸역 넣다 보면 가방이 터질 듯 빵빵해지기 마련이지요. 저도 예전엔 자식들 줄 김치며 반찬이며 잔뜩 넣다가 가방이 안 닫혀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참 위험합니다. 짐 옮기는 분이 가방을 툭 던졌는데 그 압력을 못 이기고 가방 지퍼가 퍽하고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소중한 속옷이며 살림살이가 공항마당에 사방팔방 흩어지는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항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절반 정도가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너무 꽉 채운 가방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니 이번 여행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가방을 가볍게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 가방이 사라지거나 망가졌을 때 흔히들 지기는 직원들만 탓하곤 하시지요. 하지만 알고 보면 내 가방에 손을 대는 사람이 그분들뿐만이 아닙니다. 가방이 비행기에 실리기도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공항의 보안 검색 단계입니다. 흔히 미국 같은 곳에서는 TSA라고 부르는 보안 요원들이 우리 가방을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비행기에 실리는 모든 짐은 예외 없이 커다란 X선 검사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도둑이 제 발절린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죄 지은 게 없어도 괜히 내 가방이 기계를 통과할 때면 마음이 조마조마하곤 하지요. 그런데 기계로 들여다보다가 뭔가 수상적인 구석이 발견되면 보안 요원들이 가방을 따로 빼내어 직접 손으로 열어봅니다. 가방 안을 사이 뒤져서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지요. 통계를 보니 하루에만 무려 140만 개나 되는 가방이 검사대에 오르고 그중에서 약 7만 개 정도의 가방이 요원들의 손에 의해 강제로 열린다고 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더니 여행 시작도 하기 전에 내 소중한 짐들이 남의 손에 휘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보안 요원들이 가방을 열 때 자물쇠를 아예 부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고 가방 안을이 잡듯이 뒤진 후에 다시 짐을 쌀 때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넣어주질 않습니다. 대충 쑤셔놓고 지퍼를 억지로 닫으려다 보니 가방이 뒤틀리거나 지퍼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는 일도 부지기수지요. 저도 예전에 여행을 다녀와 보니 가방 안에 우리가 검사했소라는 쪽지 한 장만 덩그러니 들어있고 애써 싸놓은 옷가지들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서 속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중에 가방을 찾았을 때 짐이 흐트러져 있거나 물건이 망가져 있다면 그건 짐 옮기는 직원의 실수가 아니라 보안 검사 과정에서 생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뗀 굴뚝에 연기할까 싶어 누구를 원망하려 해도 국가의 안전을 위해 검사했다니 어디 하소연할 때도 마땅치 않은 노릇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내 가방은 참으로 험난한 여정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 일은 없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무시무시한 보안 검사관들의 손길로부터 내 짐을 조금이라도 덜 상하게 할 비법은 무엇일까요? 내 몸이 귀하면 남의 몸도 귀한 법이라지만 그들이 내 가방을 제 몸처럼 아껴주길 바라는 건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비행기에 실으면 안 되는 금지 물건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2번, 3번 확인하는 겁니다. 괜히 의심살 만한 물건이 들어있으면 가방은 무조건 열리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가방이 거칠게 다뤄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니까요. 2번째는 가방 안을 아주 깔끔하고 정갈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평소 살림하시는 것처럼 차곡차곡 줄을 세워 짐을 싸보셔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요원들이 가방을 딱 열었을 때 물건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들어있으면 그들도 사람인지라 다시 담아줄 때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가방 안이 그야말로 난장판이고 엉망진창이라면 바쁜 요원들이 그걸 일일이 정성껏 다시 맞춰 넣어줄 리가 만무하겠지요. 마치 조각 맞추기를 하듯 억지로 구겨 넣다가 지퍼가 고장나거나 귀한 물건이 휘어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강조해드렸지만 제발 가방을 너무 꽉 채우지 마십시오. 보안 요원이 검사를 위해 물건을 꺼냈다가 다시 넣으려는데 가방이 너무 빵빵해서 도저히 안 닫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방 위에 올라가서 짓누르거나 억지로 힘을 가해 지퍼를 채우려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방이 터지거나 내용물이 상하는 건 순식간이지요. 비움의 미학이라는 말도 있듯이 가방은 항상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가방 수명을 늘리고 내 속도 덜 썩이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흔히들 쓰시는 그 보안 검색 전용 자물쇠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실 이 자물쇠들도 요원들이 가진 만능 열쇠로 다 열리긴 하지만 때로는 그 열쇠를 찾는 것보다 그냥 툭 부수는 게 빠르다고 판단해버리는 무심한 요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퍼 구멍에 종이 끼우는 클립이나 작은 열쇠고리 같은 걸 살짝 끼워두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남이 쉽게 열지는 못하게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큰 힘 들이지 않고 열 수 있도록 말이죠. 이런 작은 지혜 하나가 내 소중한 여행길을 평온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혹시라도 공항에서 가방을 찾았는데 옆구리가 터졌거나 속의 물건이 감쪽같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 평소에도 자식들에게 자주 해주시지요. 가방이 찌그러지거나 귀중품이 없어진 걸 보면 당장이라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지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비행기 표를 사고 짐을 맡긴 순간부터 내 가방을 온전하게 운반해줄 의무는 항공사에 있습니다. 그러니 비행기를 타는 동안 내 가방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전적으로 항공사가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해주든 새 것으로 보상을 해주든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게 세상 돌아가는 당연한 이치이자 도리지요.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그리 만만하던가요? 항공 사람들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책임을 피하려 들 때가 많습니다. 어르신, 이 가방은 원래부터 이 부분이 낡아 있었네요라거나 이건 저희 쪽 실수가 아닙니다라며 오리발을 내밀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니 굴뚝에 연기 날까 싶어 따지고 싶어도 내 가방이 처음엔 멀쩡했다는 걸 증명할 길이 없으면 결국 속만 까맣게 타 들어가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제가 꼭 권해드리는 비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짐을 붙이기 직전에 내 가방 겉모양과 속 내용물을 손전화기로 사진을 찍어 두는 겁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주머니 속 전화기로 사진 한 장 찍는 게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견이라는 말처럼 나중에 항공사 직원이 딴소리 하지 못하게 확실한 증거를 남겨두는 거지요. 가방 겉면에 내 군대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지퍼가 잘 닫힌 모습. 그리고 가방을 열었을 때 어떤 귀한 물건들이 들어있는지 세심하게 찍어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남긴 사진 한 장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10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가방을 아예 잃어버렸을 때도 내 가방이 이렇게 생겼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다고 증명해주는 아주 든든한 아군이 되어 주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이런 지혜가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연륜 아니겠습니까? 자, 사진을 찍어 두셨다면 그 다음엔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그 이야기도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말씀 잘 아시지요? 가방이 망가진 것을 확인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손을 쓰셔야 합니다. 항공사 규정을 보면 국내선의 경우에는 보통 가방을 찾은 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하룻밤만 지나도 이게 공항에서 망가진 건지 집으로 가는 길에 망가진 건지 어떻게 아느냐며 오리발을 내밀기 딱 좋은 구실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행 다녀오면 몸은 천근만근이고 집에 빨리 가서 뜨끈한 아랫목에 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피곤함을 조금만 참고 가방을 찾자마자 그 자리에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겉면은 멀쩡한지 바퀴는 잘 굴러가는지 지퍼는 부드럽게 열리는지 말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근처에 있는 항공사 직원에게 가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때 아까 찍어둔 사진이 있으면 금상첨화지요. 이것 보세요. 출발할 땐 이렇게 멀쩡했는데 지금 이 모양이 됐네요라고 조곤조곤 말씀하시면 저들도 더는 핑계를 대지 못합니다. 간혹 아이고 나이 먹어서 이런 걸로 따지기도 민망하고 귀찮다 하시며 그냥 웃고 넘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착한 마음이 아니라 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내가 낸 비행기 객관에는 내 짐을 안전하게 옮겨주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법이거든요. 항공사들은 속으로 제발 손님이 이 규정을 몰라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 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입은 손해를 당당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다른 승객들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게 만드는 길입니다. 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도 있지만 공항에서는 목소리 크기보다 정확한 증거와 빠른 대처가 훨씬 더 무서운 법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규정대로 대처하시면 반드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선 말고 해외로 나가는 국제선은 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항공사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자식들 보러 미국이나 유럽 혹은 가까운 동남아로 해외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지요. 이렇게 바다 건너가는 국제선의 경우에는 법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몬트리올 협약이니 뭐니 하는 어려운 이름의 국제 법규들이 얽혀 있는데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이름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국제선은 국내선보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조금 더 높고 까다롭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나라마다 또 항공사마다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하는 기한이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곳은 일주일 안에만 말하면 된다고 하고 어떤 곳은 당장 그 자리에서 말 안 하면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통 관련 누리집이나 공식 안내문을 미리 한 번쯤 훑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게 눈에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지요. 그럴 때는 공항에 상주하는 우리 한국인 직원에게 내가 해외로 가는데 혹시 짐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까지 누구에게 말해야 합니까? 라고 미리 한마디 물어보시는 것도 아주 영리한 방법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항공사들이 이런 보상 권리를 승객들에게 먼저 친절하게 알려주는 법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돈 나가는 게 아까운 건지 그저 입을 꾹 닫고 있기 일쑤지요. 우리가 그저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포기하면 저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은근 슬쩍 넘어갈 겁니다. 내 가방이 찢어지고 소중한 선물이 망가졌는데
그게 어떻게 그냥 넘길 액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귀한 손님입니다. 그런 이가 생겼을 때 내 권리를 찾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본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내 가방을 아끼는 마음만큼 내 권리도 소중히 챙기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항공사가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 비단 가방 문제뿐일까요? 알고 보면 그들이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하지만 알면 돈이 되고 힘이 되는 비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흥미진한 이야기도 조금 더 나눠볼까요? 자, 이제 여행의 마무리를 지으며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한 말씀 더 보태드릴까 합니다. 흔히들 아는 만큼 보인다고들 하지요. 여행도 알고 보면 아는 만큼 편안해지는 법입니다. 사실 항공사들이 입을 꾹 다물고 가르쳐주지 않는 그들만의 비밀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여행길이 훨씬 수월해지고 애꿎은 돈 낭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야 손님들이 너무 속속들이 알면 조금은 피곤하겠지요. 정당한 보상도 다 해줘야 하고 서비스도 더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야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세상 풍파다 겪으신 산전수전의 달인들 아니십니까? 그저 허허허 웃으며 넘어가 주니 우리가 조금 만만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도 우리 몫을 당당히 챙기는 현명한 여행객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너무 많이 늦어지거나 갑자기 좌석이 모자라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이 참 많습니다. 뜨끈한 밥 한 끼 대접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편안한 잠자리나 금전적인 보상까지 말이지요. 이런 정보를 미리 챙겨두는 것은 절대 야박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귀하게 대접하고 즐거운 여행을 만드는 아주 품격 있는 행동이지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권리 내가 스스로 찾아서 당당하게 여행을 즐기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중년의 멋 아니겠습니까? 구슬이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오늘 제가 조근조건 말씀드린 가방 지키는 법부터 시작해서 이런 숨겨진 권리들까지 하나로 잘 깨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행이란 게 원래 집 떠나면 고생이라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그 고생조차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즐거운 추억이 되는 법이지요. 가방 바퀴 하나, 지퍼 하나 미리 살피는 그 작은 정성이 나중에 큰 화를 면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셔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여행 가방은 단순히 짐을 담는 상자가 아니라 여행지의 설렘과 돌아올 때의 추억을 가득 담는 보물 상자와도 같습니다. 그 보물 상자를 지키는 지혜 오늘 저와 나눈 대화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도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오늘 대화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끝까지 귀울여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정리로 넘어가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꼭 짚어드려야겠습니다. 여행 갈 때 가볍게 들기 좋아서 보스턴백이나 손잡이 달린 천 가방 많이들 쓰시지요. 그런데 공항 직원들 말로는 사고가 나는 가방의 절반 정도가 바로 이런 가방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가방에 달린 그 손잡이와 긴 끈들 때문입니다. 끈을 한데 묶지 않고 너덜너덜하게 보내면 이게 짐을 나르는 자동 이송대의 톱니바퀴나 갈래기를 조절하는 기계팔에 착하고 걸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내 가방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뒤따라오던 다른 승객들의 가방까지 줄줄이 멈춰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길이 꽉 막혀버리니 직원들은 마음이 급해지고 결국 엉인 가방들을 떼어내느라 더 거칠게 다룰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 가방이 남의 여행까지 망치는 민폐가 되지 않으려면 천 가방을 쓰실 때는 꽃끈을 단단히 묶거나 안으로 갈무리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조건 들려드린 이야기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을까요?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다 싶으시면 화면 아래에 있는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셔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손길 한 번이 제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소중한 자식 같은 정보들,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이라는 글자도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웃사촌이 먼 일가보다 낫다는 말처럼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여행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드린 항공사가 쉬하는 그 비밀 이야기 말입니다. 사실 비행기 레츠를 아끼는 법부터 시작해서 공항에서 대접받으며 편안하게 기다리는 법, 그리고 내 권리를 똑똑하게 챙기는 법까지 여러분이 다음 여행을 떠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금 같은 정보들이 아직 산더미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셔요.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이제는 아는 것이 힘이자 돈인 세상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어르신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방 챙기실 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추억만 가득 담아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이 꽃길 같기를 그리고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